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란 분쟁은 4주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표적 8,000개 이상을 타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란은 아직도 비록 많이 감소되었지만 반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에고 가르시아라는 영국령 섬에 유도탄 2발을 발사했는데 한 발은 중간에서 불발이 났고 한 발은 요격이 됐습니다. 문제는 상당한 사거리 밖에 있었습니다. 4,000km 가까이 있었는데 이란이 여태까지 자기네는 2,000km 이상 그런 유도탄을 개발하지 않는다라고 공언을 하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한다는 그러한 증명이기도 해서 서방 세계를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또한 4,000km의 거리면은 유럽 국가들을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사거리라서 유럽 국가들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란은 이스라엘이 보유하고 있는 시몬 페레즈 네게브 핵 연구소를 향해서 공격을 가했습니다. 이 연구소는 그냥 연구소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보관하고 있는 그러한 곳으로 의심받는 곳이기도 합니다. 일부 피해가 있었는데 어떻게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이 거기까지 갔는지 지금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방공망이 유명한데 어떻게 그 방공망을 뚫었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지금 이란이 구사하고 있는 전술입니다. 즉 대량 사격과 섞어 쏘기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유도탄, 로켓이죠. 이러한 로켓을 발사하고 동시에 TOT로 같은 시간에 비슷한 시간에 드론 수백 대를 같이 날린다는 겁니다. 드론이 속도가 느리니까 먼저 날렸다가 드론이 도착할 쯤 되면 유도탄들이 또 낙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워낙 많이 한꺼번에 달려드니까 마치 중국군의 인해 전술처럼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게브 연구소에 시설이 파괴되거나 또는 방사능 유출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와 같은 공격으로 인해서 다시 또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 시설을 또 강탈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소위 말하는 비례적인 네가 때리면 나도 때린다. 네가 주먹을 쓰면 나도 주먹을 쓴다는 이러한 양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기이한 일은 소위 최첨단 스텔스기의 하나인 F-35가 파손이 돼서 귀대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니 어떻게 방공망이 무력화가 됐는데 이란에게서 그것도 아무 비행기도 아니고 F-35가 피격이 되느냐 이런 건데 정확히 말해서 맞은 건 맞았는데 큰 피해를 입지 않고 그래도 아군 기지에 복귀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모든 정황이 나타난 건 아닌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스텔스기는 레이더에 안 잡히는 그러한 항공기입니다. 근데 이 비행기가 낮에 운항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란이 열추적 미사일을 이용해서 이 F-35가 엔진이 굉장히 강력한 엔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 열에 근원을 해가지고 발사를 했다는 거예요. 열추적 미사일을. 또 열추적 미사일과 더불어서 열추적을 감지하는 그런 감시 장비들을 또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F-35가
그렇게 파손을 입었다는 겁니다. 어찌됐건 F-35가 이렇게 파손이 됐고 피격이 된 것으로 인해서 F-35 불패의 신화가 상당히 손상을 입었습니다. 우리도 F-35를 갖고 있는 그러한 공군으로서 이 문제가 잘 파악이 돼서 유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끝으로 지금 호르무즈 해협 때문에 모든 나라들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이 좋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당신네들이 쓰는 곳이니까 당신네들이 와서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은 거부 의사를 보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르무즈 해협이 자유롭게 항해를 해야 된다는 그러한 성명서는 다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기름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인도태평양, 한반도 여기를 주로 얘기하는 거지 호르무즈 해협에 더군다나 미국이 시작한 분쟁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우방 또 우리가 굉장히 의지할 수밖에 없는 미국이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조약이 근거가 약해서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가는 미운 털이 바뀌기가 쉽죠. 트럼프라는 분은 쉽게 잊어버리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장이 굉장히 곤란한 그러한 위치에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가 우리의 자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의 선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함을 보내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교전 규칙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쓸데없이 어떤 공세적인 행동에 휘말린다든지 이란과의 직접적인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란이 보면은 미국과 이스라엘을 제외한 나라들하고는 통행을 허락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마치 우리가 군함을 안 보내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복잡한 얘기가 되고 있죠. 일본도 우리하고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일본하고도 잘 얘기를 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함을 보내서 우리의 성의를 다 보이고 그렇지만 우리가 엉뚱한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교전 규칙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란 분쟁은 4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미국은 이란의 발전소를 공격하겠다. 호르무즈 해협을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발전시설을 공격하겠다는 것은 이란의 석유, 발전 이런 데를 몽땅 다 부셔버리겠다는 게 아닙니다. 주로 핵심 시설, 그 안에 파괴가 되면 그 한 개의 시설, 뭐 컴프레셔라든지 또는 펌프라든지 이런 데를 파괴시키면 한 달이고 석 달이고 운행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대규모로 뭐 사람이 많이 죽는다든지 시설이 뭐 완전히 파괴되는 그런 건 아니죠. 이게 가능한 것은 정밀 유도 폭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런 식으로 이란의 기간 시설을 공격할 거로 저는 봅니다. 이란의 기간 시설들 대부분은 혁명 수비대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란의 석유 또 발전 시설 이런 것들이 무력화되면 혁명 수비대가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더 이상 전쟁 지속 능력을 빼앗아 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목표가 될 겁니다. 한편 이러한 국민들 중에 반체제 그런 국민들은 거리에 대규모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해가 떨어지면 옥상 위에 올라가서 소리도 지르고 또 과거 팔레비 국왕의 그림도 삐라도 뿌리고 국기도 올리고 그렇게 한답니다. 소극적 저항이죠. 현재 이란의 체제는 좋은 체제가 아님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 왜 시작됐는지 지금 제가 굳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옳고 그른지도 지금 여기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된 이상 미국이 이기는 게 좋겠습니까? 이기지 않는 게 좋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이 분쟁에서 승자로 나오지 못하면 본인 끝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사생결단으로 싸우고 있어요. 혁명수비대 못지않습니다. 그래서 혁명수비대가 계속 저렇게 저항하는 이상 폭탄의 양만 커질 겁니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